400년 전, 인류는 번영의 절정에 달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속임수와 서로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량 살상무기, 암흑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암흑은 인류의 진정한 본성을 목격하고 세상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들을 모두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류가 멸종 직전으로 몰렸을 때 구름을 뚫고 거대한 빛의 기둥이 솟아오르며 검을 든 인간형 용이 나타났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를 죽을 운명의 숙적임을 알아챘습니다. 서로를 파멸시킬 운명이. 그들의 격렬한 싸움은 지구의 기반을 뒤흔들었고 대륙을 침몰시키고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파괴를 남겼습니다. 결국 용이 승리했고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으며 전투의 진실은 잊혀졌습니다. 400년 후, 한 왕국이 사악한 마법사와 그의 괴물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용감하게 공주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들 중에는 대사제의 딸 요코와 소심한 청년 루사이가 있었다. 과거의 요코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전설적인 흑마법사의 영혼을 루사이의 몸에 소환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의 주문을 전수했다. 하지만 소환에는 처녀의 키스가 필요했기에 아버지는 그녀의 결혼을 금지했다. 루사이의 나약함은 다른 병사들의 조롱을 받았다. 하지만 요코가 대사제의 딸이었기에 그들은 그의 존재를 용인했다. 요코는 루사이가 강해지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그때 공주가 요코에게 다가와 흑마법사의 힘을 봉인해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요코는 키스에 대한 망설임 때문에 주저했다. 그 순간 마법사와 그의 괴물 무리가 방어선을 돌파했다. 고위 관리 3명이 반역자임을 드러내며 충성보다 자기 보존을 택했다. 그들의 배신은 거대한 괴물들의 힘에 짓눌려 즉각적이고 잔혹한 최후를 맞았다. 2마리의 괴물이 병사들의 대열을 헤집고 다녔고 루사이는 요코를 보호하다 부상을 입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던 요코는 마음속 거리낌을 버리고 루사이에게 키스하여 봉인을 성공적으로 풀었다. 루사이는 고대 마법사 슈나이더의 화신인 제2의 인격으로 각성했다. 요코의 아버지에 의해 아이 안에 봉인된 것에 대한 분노를 품은 슈나이더는 2 거대한 괴물에게 분노를 쏟아내며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들을 소멸시켰다. 부활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요코의 친구 루사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루사이가 악마술사 슈나이더의 화신이 되었다는 소식은 왕국의 충격파를 일으켰다. 슈나이더는 15년 전 골렘 전쟁을 일으킨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5명의 위대한 영웅들에게 패배했고 죽기 전 금단의 마법을 사용하여 환생을 확보했다. 백성들은 슈나이더의 도움을 간청했지만 그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가 아니라 요코에게 빚을 졌다. 새로운 힘과 오만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요코는 슈나이더에게 주변 사람들을 도울 것을 요구했고 그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슈나이더의 충실한 추종자인 마법사는 그의 앞에 있는 남자가 진짜 슈나이더라고 믿지 않았고 사칭자라고 여겼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공격을 명령했지만 슈나이더가 손목을 까딱하자 그들은 순식간에 전멸했다. 분노에 찬 마법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슈나이더에게 파괴적인 번개를 쏘았다. 슈나이더는 그을리고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굽히지 않은 마법사는 다가가 슈나이더의 머리를 계속해서 내려쳤다. 하지만 검게 그을린 표면이 부서지면서 공격이 슈나이더의 얼굴을 단지 핥힌 것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격분한 슈나이더는 마법을 풀어 지옥의 불을 마법사에게 소환했다. 마법사는 자비를 구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주문이 외쳐지자 그는 재가 되어 사라졌다. 공주는 슈나이더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요코에게로 돌아서서 간단한 질문을 한 뒤 사라졌다. 요코는 슈나이더의 다음 행동을 알고자 그를 뒤쫓았다. 슈나이더는 요코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기로 했다. 먼저 자신을 감금한 그녀의 아버지에게 복수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켜 감히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제거할 것이다. 약속대로 요코만은 살려둘 것이다. 요코는 그가 악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마음이 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갈등하는 감정을 눈치챈 슈나이더는 가까이 다가가 그녀에게 키스했다. 갑자기 그의 태도가 바뀌며 슈나이더는 다시 루스로 돌아왔다. 요코는 자신의 키스가 슈나이더를 다시 봉인하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마법사의 추종자들은 오직 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급 화염 마법에 의해 주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다. 그들은 마법사 살해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스파이를 파견했다. 그날 밤, 요코는 슈나이더가 풀려나 아버지를 죽이고 괴물 군대를 모아 세상을 정복하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깜짝 놀라 깨어나 침대에서 루스가 몰래 껴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몰랐지만 괴물 히드라가 왕국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중에 요코는 다가오는 검은 구름을 발견했다. 아버지께서 오셔서 성에 필요하다는 말씀과 최악의 경우 다시 깨워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궁궐에서는 심각한 소식을 전하는 사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웃 왕국이 마법사와 괴물 무리에게 함락되었고 그들이 이제 그들의 왕국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절박해짐에 따라 대사제가 요코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공주는 루체의 과거 도움에 감사를 표했지만 요코는 루체가 슈나이더였던 시절의 기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사제는 적이 고대의 어둠의 존재를 부활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병사들이 뛰어들어오며 히드라가 도시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히드라는 야생의 생물이었고 인간 세계에 나타났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궁궐은 혼란에 빠졌다. 신하들은 주로 치유와 지원에 집중하는 마법을 사용했기에 그런 괴물을 물리칠 만큼 강력한 주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요코에게로 향했고 그녀에게 슈나이더를 깨우라고 재촉했다. 모두 앞에서 루체에게 키스하는 생각에 부끄러웠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혼란과 아버지의 간청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주저하며 루체에게 눈을 감으라고 부탁한 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키스로 슈나이더를 깨웠다. 슈나이더가 정신을 차리자 신하들은 그의 복종을 기대하며 그에게 요구사항을 퍼부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거만하고 반항적인 슈나이더는 그들의 간청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욕망은 세계 지배였다. 그는 불의 벽을 소환하여 관리들을 막고 왕과 공주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요코에게 진 빚을 갚았다고 선언하고 그를 가둔 5 영웅 중 한 명인 그녀의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복의 첫걸음으로. 하지만 그들의 유대의 잔재인 한 줄기의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요코에게 거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슈나이더가 대사제를 향해 번개를 소환하자 노인은 성스러운 장벽을 세워 슈나이더의 마법을 무효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벽은 대사제 자신의 주문 시전 능력도 봉인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대사제는 다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피를 사용하여 숨겨진 봉인을 활성화시켜 궁궐 깊숙이 감금되어 있던 자신의 골렘을 해방시켰습니다. 거대한 골렘이 땅에서 솟아오르며 궁궐 벽을 찍고 대사제는 그것을 슈나이더를 향해 공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골렘에게 자신의 마법이 통하지 않음을 깨달은 대사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다. 바로 그때 수수께끼의 마법사의 명령을 받은 히드라가 궁전에 도착하여 주인을 죽인 자를 제거하려 했다. 자신이 소환한 괴물이 자신을 공격하는 모습에 슈나이더는 격분했다. 슈나이더는 그를 네모난 얼굴의 맥이라고 불렀고 그것은 그를 더욱 격분시켰다. 그러자 그는 히드라에게 공격을 명령했지만 골렘이 히드라를 붙잡아 처리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슈나이더에게 달려들었지만 바닥에 쓰러져 불마법에 의해 재로 변했다. 슈나이더는 대사제를 계속 공격하려 했지만 요코가 그를 막으며 자신이 그를 루체로 착각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감정이 없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루스와 슈나이더가 같은 영혼의 두 조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루스가 죽으면 슈나이더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루스가 사랑하는 사람을 슈나이더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기에 그는 키스로 증명한 후 루스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적대 세력의 4명의 지도자 중 1명은 방금 목격한 마법이 슈나이더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5년 전 슈나이더는 그들을 이끌고 정복을 했지만 이제는 왕국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슈나이더가 정말로 그들을 배신했다면 그들은 그에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위협은 닌자 마스터 가하라였다. 대사제와 신하들은 퍼져나가는 검은 구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상대는 카이수라는 마법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카이수는 슈나이더의 가장 가까운 신복이었고 그의 힘은 슈나이더 못지않게 막강했다고 한다. 그때 카이수는 그들이 방금 어둠의 군주를 사로잡은 곳의 봉인 아래서 획득한 것을 확인하러 갔다. 곧 그들은 다른 곳들을 계속 정복해 나갈 것이다. 나머지 2 왕국을 함락시키면 그들은 봉인을 완전히 깨고 어둠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더 큰 위협 때문에 신하들은 다시 슈나이더를 깨울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요코는 너무 위험하다고
자신과 루체이는 그들의 도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관들은 그녀를 너무 몰아붙였다는 것을 인정했고 슈나이더를 데려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루체이를 집으로 데려왔고 그는 세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에 잠긴 요코는 루체이가 다시 괴롭힘을 당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친절한 아이가 그토록 폭력적이고 잔혹한 존재의 영혼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궁궐 안의 긴장감을 알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갑자기 가하라와 그의 닌자들이 요코의 집에 침입하여 경비병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방으로 난입하여 그녀를 인질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슈나이더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누설하려 하지 않았다. 격분한 그는 그녀를 매달아 놓고 말하지 않으면 벌하겠다고 위협했다. 가하라가 그의 위협을 실행하려는 순간 루체이가 깨어났다. 요코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키며 다시 잠들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루체이는 충분히 보았다. 그는 가하라가 요코의 치마를 들추는 것을 보고 슈나이더는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가하라에게 그의 여자에게서 손을 치우라고 요구했다. 그는 가하라에게 두 번의 강제각성으로 인해 봉인이 약해져서 루체이가 잠든 사이에 그가 제어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고 알렸다. 아이의 몸속에 슈나이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가하라는 요코를 인질로 잡았다. 대사제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용을 소환하여 요코와 함께 도망쳤다. 그는 요코를 이용하여 대사제에게 슈나이더를 넘기도록 압박할 생각이었다. 가하라는 요코와 함께 자신의 기지로 돌아왔고 루체이는 궁궐로 돌아갔다. 다른 마법을 사용하는 처녀를 어디서 찾을지 몰랐던 대사제에게 공주가 스스로 자원하면서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왕은 왕족의 키스는 결혼을 의미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공주는 아버지가 그런 구식 전통에 매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요코처럼 악과 싸우는데 기여하고 싶었다. 더 이상의 소란을 피하고 싶어 했던 왕은 자신의 방으로 호송되었다. 대사제는 슈나이더 소환의 위험성을 인지했지만 루체이의 성격이 슈나이더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도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슈나이더는 다시 소환되었고 자신을 깨운 것이 요코가 아니라는 사실에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대사제는 그에게 딸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슈나이더는 대사제에 대한 분노와 요코의 영향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자신의 야망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세계 정복을 통해 원하는 어떤 여자라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공주를 잡고 언제든 그녀를 차지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에 넌더리를 낸 공주는 시원한 뺨을 날렸습니다. 굽히지 않은 슈나이더는 공주와 병사들을 거느리고 가하라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가하라는 요코에게 슈나이더를 깨우는 방법을 추궁했습니다. 그녀의 주저함을 눈치챈 그는 그녀가 슈나이더에게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병사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벌판만 보며 슈나이더의 방향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의심은 닌자들이 사방에서 포위해 오자 순식간에 사라졌다. 공주는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검을 뽑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병사들의 발만 묶을 뿐이었다. 슈나이더는 닌자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공주에게 더 나은 기동성을 위해 검과 갑옷을 버리라고 명령했다. 공주는 마지못해 따랐고 그 때문에 병사들은 슈나이더에게 분노와 위협을 퍼부었다. 요코의 고집스러운 침묵을 지켜보던 가하라는 그녀를 즐겁게 해주려고 슬라임 괴물을 풀어놓았다. 그때 슈나이더가 은신처의 문에 도착하여 화려한 등장을 하기로 결심했다. 굉음의 가하라는 그들의 도착을 알아챘다. 마법 서명을 알아본 가하라는 자신의 함정에 대한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그들을 통과시켰다. 슈나이더 일행은 길을 지키는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만났다. 그 짐승이 돌진해오자 슈나이더는 공주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공주는 감히 자신을 만졌다고 그를 다시 때렸다. 짐승 뒤편의 계단을 발견한 슈나이더는 병사들과 함께 후퇴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공주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상기시키며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고 재촉했다. 그의 말에 쉽게 넘어간 병사들은 그대로 남았다. 공주는 뒤처지기를 거부하고 따라가려 했지만 슈나이더는 재빨리 그녀를 안아 올리고 계속해서 올라갔다. 올라가는 도중 그들은 강력한 장벽으로 보호되는 무시무시한 악마의 눈과 마주쳤다. 점에게 옷을 다 벗겨진 요코는 가하라에 의해 준비되었고 그와 슈나이더의 곧벌어질 결전을 지켜보며 둘 중 누가 더 강한지 알고 싶어 했다. 슈나이더는 잠시 당황하여 장벽을 우회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다. 공주는 그의 요코에 대한 걱정이 집중력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를 딴 데로 돌렸다. 그녀는 악마의 눈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 잠시 주의를 끌어 장벽을 슈나이더가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약화시켰다. 자신이 기여했다는 사실에 안도한 공주는 슈나이더의 당혹감이 짜증으로 가려져 있음을 알아챘다. 화가 난 그는 그녀를 안아들고 다른 복도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말다툼을 이어갔다. 슈나이더는 과도한 마법 사용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를 인정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부담을 강조했다. 그는 가하라와의 불가피한 대결을 예상하며 힘을 비축했다. 갑자기 공주는 빛나는 검에 이끌려 그것을 집어들었지만 그 검에 저주받은 속성을 알지 못했다. 그녀가 부주의하게 검을 휘두르자 검이 슈나이더의 몸을 스쳐 지나가며 독을 감염시켰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를 돕고 싶어하는 공주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을 빨아내라고 슈나이더는 명령했다. 한편 가하라는 요코에게 마신 컨트롤을 부활시킨 진짜 목적을 밝혔다. 그들은 신의 힘을 조종하여 기존의 세계를 말살하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 했다. 슈나이더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도 그에게는 이상했습니다. 회한에 찬 공주는 슈나이더의 상처에서 독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검 속에 깃든 악마가 그들의 수면 방해에 분노하여 나타났습니다. 가하라는 슈나이더가 강력한 마법사이긴 하지만 주로 화염과 풍마법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화염 공격의 면역인 화염 악마는 슈나이더의 주력 화염 마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수세에 몰린 슈나이더는 악마의 끊임없는 화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슈나이더의 반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악마는 폭발을 일으켜 은신처의 기반을 뒤흔들었습니다. 열기가 더욱 강해지면서 균열 사이로 용암이 스며나왔습니다. 영원히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슈나이더는 악마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공주에게 자리에 있으라고 명령했다. 방패에서 나온 슈나이더는 악마의 힘으로 증폭된 자신의 힘으로 악마의 불꽃에 맞섰다. 그 결과 발생한 폭발로 악마는 천장을 뚫고 가하라가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던 방으로 날아갔다. 악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300년 만에 첫 패배를 한탄했다. 슈나이더는 약간의 자만심을 가지고 자신의 400년에 비해 악마의 젊음을 언급했다. 악마가 다시 검의 형태로 변신하자 슈나이더는 요코와 재회했다. 가하라는 슈나이더가 아직 차지하지 않은 여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의지를 보이자 그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슈나이더는 요코가 알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라 가하라가 자신보다 먼저 그녀를 그런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에 분노했다. 슈나이더의 질투에 즐거워하며 가하라는 전투 준비를 했다. 그는 빠른 승리를 예상했다. 마법사와 검사의 싸움에서 먼저 공격을 가하는 자가 유리하다. 하지만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슈나이더는 가하라의 예상치 못한 원거리 공격에 당황했다. 가하라는 유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슈나이더와 근접전을 벌였다. 슈나이더는 공격을 막고 거리를 두고 화염 마법을 시전했다. 가하라는 불길을 뚫고 슈나이더의 손을 잘랐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슈나이더는 마법을 풀어 가하라의 손 하나를 잘라냈다. 가하라는 마법의 직격탄은 치명적임을 알고 간신히 피했다. 분노와 결의에 찬 두 사람은 최후의 일전을 준비했다. 가하라는 슈나이더의 의지를 꺾으려 요코와의 관계에 대한 거짓말로 그를 조롱했다. 요코는 그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슈나이더는 진실에는 무관심했고 가하라를 쓰러뜨리는 것에만 집중했다. 슈나이더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가하라는 장거리 공격으로 맞섰다. 슈나이더는 공격을 막아냈고 두 마법이 충돌하여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 은신처를 폐허로 만들었다. 가하라와 슈나이더는 잔해 속에서 나왔고 슈나이더에 의해 두 사람의 잘린 팔이 다시 붙었다. 슈나이더의 변화를 감지한 가하라는 용의 새끼를 찾으러 갔다. 공주는 슈나이더의 방어막이 두 소녀와 용을 모두 구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부화한 용을 가하라에게 돌려주었다. 가하라는 패배를 인정했고 공주는 그의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슈나이더의 변화 가능성에 놀랐다. 그러자 요코가 슈나이더를 야단쳤고 가하라는 웃었다. 한때 잔혹했던 슈나이더가 소녀에게 꾸중을 듣는 모습을 보며 사칭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든 공주가 자신의 병사들에게 발견되는 동안 가하라는 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군대가 자신의 왕국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갑자기 용이 슈나이더에게 15년 후에도 자신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계략을 꾸미던 카이수는 가하라의 요새 함락과 그의 배신 소식을 접했다. 가하라가 슈나이더를 따라 넘어갔다고 의심한 카이수는 그가 자신들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천왕 중 하나인 니를 슈나이더에게 보냈다. 궁궐을 공격하는 군대를 지휘하는 니는 협상을 위한 간청을 받았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상대가 천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니는 반대파를 용서하지 않고 사절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갑자기 카이수로부터 슈나이더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캠프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니는 환영 속에서 슈나이더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크 엘프로서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그녀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부족으로부터 헤어진 후 그녀를 구해 돌봐주었고 자신을 그녀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격분한 니는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조종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의 숨겨진 후궁들을 알게 되었다. 슈나이더는 그것을 남자의 본능이라 정당화했지만 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번개처럼 환상을 깨뜨렸다. 그녀는 군대를 지휘하느라 바빴기에 부하들에게 슈나이더를 찾으라고 명령했다. 슈나이더의 니와의 화해 실패를 지켜보던 용은 왜 가하라가 아닌 그를 따랐는지 의아해했다. 알고 보니 슈나이더는 몰래 도망쳤고 용은 그저 따라온 것이었다. 여전히 용에게 짜증이 난 슈나이더는 용이 15년 전 모습으로 돌아가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갑자기 그들은 거대한 거미에게 쫓기는 소녀를 발견했다. 영웅이 되고 싶었던 슈나이더는 그녀를 구하러 달려갔다. 용은 이 지역에 거대한 거미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슈나이더는 소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거미를 처치한 후 슈나이더는 거미의 몸에서 부적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거미가 소환되었다는 것을 시사했다. 상냥한 외모의 소녀를 관찰하며 슈나이더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소녀는 감사를 표하기 위해 슈나이더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다. 그는 그녀가 아마 영주의 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슈나이더의 음흉한 생각을 감지한 용은 날아갔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슈나이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용은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이곳이 평화로운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슈나이더는 잡담을 할 기분이 아니어서 용을 침묵시켰다. 그때 갑자기 소녀가 들어와 슈나이더에게 감사의 표시로 자신을 바쳤다. 그런 제안을 거절할 사람은 아닌 슈나이더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함정임을 눈치챈 용은 슈나이더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베개를 맞았다. 슈나이더가 셔츠를 벗자 소녀의 어깨에 갑옷에 의한 멍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소녀는 부적을 그에게 붙였고 그는 거대한 거미에게 포로가 되었다. 소녀는 자신을 니에 신뢰받는 부하인 아리라고 소개했다. 마법이 봉인된 슈나이더는 거미의 자비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아리는 충격적으로 그의 뒤에 앉아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는 환영을 이용해 그녀를 속였고 현실과 허상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는 속삭이며 그녀의 감정을 이용했다. 주인 외에는 친절을 받아본 적 없는 아리는 슈나이더의 조종에 금세 빠져들었다. 상황을 파악한 용은 장면 변경을 촉구하며 이것은 성인 영화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다음 날 아침, 슈나이더는 다시 길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아리는 그에게 네가 아직도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앞에 또 다른 암살자가 있다고 알렸다. 그녀는 슈나이더가 죽을까봐 두려워했지만 그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떠나면서 슈나이더는 전날 밤 아리의 귀를 살짝 물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을 약간 후회하며 약간의 미련을 느꼈다. 니는 아리가 슈나이더를 풀어줬다는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슈나이더의 매력에 빠진 재앙이라고 깨달았다. 슈나이더는 상대가 친구든 적이든 상관없었다. 그에게 손을 댄 여자라면 누구든 즉시 매료되었다. 니는 슈나이더를 여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로 여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슈나이더는 아리가 경고했던 암살자를 만났다. 그 사람은 카이안이었다. 슈나이더는 그가 남자처럼 보이는 것을 알아채고 용에게 자신과 카이 중 누가 더 잘생겼냐고 물었다. 용은 결정하지 못했고 슈나이더는 용을 발로 차버렸다. 카이가 데려온 괴물들이 슈나이더에게 돌진했지만 그는 단숨에 한 방에 없애버렸다. 카이는 슈나이더에게 아리가 어디 있는지 따졌다. 아리가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슈나이더는 아리가 자신에게 반했고 이미 자신과 잠자리를 함께했다고 말했다. 격분한 카이는 배는 공격을 날렸지만 슈나이더는 환영술로 피하고 폭발 공격을 가했다. 카이 역시 환영술로 피하며 공격을 했고 슈나이더는 어쩔 수 없이 이전에 사용했던 악마의 불꽃검을 뽑아 공격을 막았다. 슈나이더는 반격하여 카이의 갑옷을 박살냈고 그 안에서 여자 힘이 드러났다. 하지만 카이는 자신이 네 다음 가는 실력이라며 자신감을 보이며 공격을 퍼부었고 슈나이더는 석화되기 시작했다. 슈나이더는 불쾌한 표정으로 석화된다면 좀 더 멋진 포즈로 석화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슈나이더는 돌로 변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돌이 되어야 한다면 멋진 자세로 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이것이 고대 마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풀려면 어떤 신이 이 마법을 걸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 신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 신과 가까운 신에게 도움을 청해 마법을 해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신들 중 이 마법을 건 신을 찾아내는 데는 그가 가진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일이었습니다. 카이는 슈나이더가 돌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누군가가 슈나이더를 되살릴까봐 그의 동상을 부수려 했습니다. 카이가 공격을 가하려는 순간 아리는 거미들을 소환해 그 공격을 막았습니다. 아리는 슈나이더에게 완전히 헌신하며 그를 보호하기로 결심했고, 슈나이더가 사천왕 전부를 합친 것보다도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주인과 맞설지라도 슈나이더를 변호할 것을 맹세했다. 카이는 아리의 거미들을 파괴했고 둘 다 죽일 결심을 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의 이름을 언급하여 슈나이더에게 석화 마법을 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자신의 잘생긴 외모에 흡족해 하는 슈나이더는 카이를 역겹게 했고, 카이는 공격을 계속했다. 하지만 슈나이더는 그녀가 계약을 맺은 신이 자신이 동맹을 맺은 신들에게 종속되어 그녀의 마법이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화살을 쏘았고 카이의 옷이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여자이기 때문에 봐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수정을 통해 조종하는 괴물인 캐르저를 소환했다. 그 괴물은 석화가스를 내뿜을 수 있었고 그 가스는 마법이 아니었기에 슈나이더는 숨을 들이쉬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슈나이더는 가스를 피하기 위해 아리를 바람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괴물이 가스를 내뿜지 않을 때는 발로 짓밟았습니다. 얼마 후 슈나이더의 팔이 석화되었습니다. 아리는 슈나이더를 보호하려다 가스 앞에 서서 가스가 카이 쪽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급히 크리스탈을 떨어뜨렸고 괴물은 제어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슈나이더는 제어 불능 상태의 괴물을 쉽게 처리했습니다. 단 한 번의 강력한 공격으로 그는 그 생물을 처리했습니다. 카이가 이제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확신한 그는 그녀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자 놀랐다. 슈나이더는 언제든지 자신을 죽이려고 시도해보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 후 슈나이더는 그녀의 몸에서 독가스를 흡수하며 그녀를 도왔다. 그는 자신이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아리가 카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카이는 니의 최후의 부하, 불멸의 기술을 가진 백작이자 그들 중 가장 강력한 자에 대해 그에게 경고했다. 슈나이더는 정보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떠났다. 슈나이더는 카이에게 정보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떠났다. 한편 카이는 아리가 슈나이더에게 품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여행한 후 슈나이더는 마법을 너무 많이 사용했음을 깨달았고 루시의 봉인이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루시로 변신했고 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한편 궁전에서는 공주가 돌아왔습니다. 대사제는 요코가 병사들과 함께 슈나이더를 찾으러 나갔다고 공주에게 알렸습니다. 수많은 괴물들에게 병사들이 위기에 처했지만 가하라와 그의 2000명의 닌자 부대가 그들을 돕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루시와 용은 요코를 찾아 헤매던 중 루시는 우연히 호수에서 목욕하는 요코를 발견했습니다. 요코는 기쁨에 찬 소리를 질렀고 병사들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비명을 지르며 병사들을 쫓아냈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특권이 있지. 병사들은 그 어린 소년이 사실 흑마법사 슈나이더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 그들은 그 후 용에 대해 의아해했고 요코는 그 이름이 나르스였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병사들은 충격을 받았다. 나르스는 공주의 오빠이자 용기사 칭호를 받았고 수년 전 슈나이더를 물리친 5 영웅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전투 후 행방불명되었기에 나르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들은 이 용이 나르스 왕자의 환생이라고 의심했다. 한편 카이가 전에 언급했던 백작은 니의 두 부하가 슈나이더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그는 슈나이더가 자신의 불멸의 몸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하며 철저히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녀의 피가 필요했다. 비열한 부하들이 데려온 소녀들 중 한 명은 이미 더럽혀져 있었다. 격분한 그는 부하의 피를 뽑아 처벌했다. 동시에 늑대인간도 젊은 여성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루사이를 재우고 있던 요코는 강한 악마의 기운을 감지하고 병사들에게 준비하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늑대인간과 맞섰고 늑대인간은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들을 쉽게 쓰러뜨렸다. 요코가 마음에 든 늑대인간은 그녀를 잡아먹으려던 순간 슈나이더가 깨어났다. 슈나이더는 그를 개라고 비웃었다. 격분한 늑대인간이 슈나이더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주먹을 맞아도 슈나이더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고 강력한 일격으로 반격했다. 그런 다음 늑대인간을 땅에 눕히고 자신의 마법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필살기인 헬파이어를 사용했고 손목을 까딱하는 순간 늑대인간을 심하게 불태웠다. 공포에 질린 짐승은 백작에게 도움을 구했고 슈나이더는 늑대인간을 지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뱀파이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뱀파이어처럼 불멸의 존재가 니를 섬기는 이유를 의아했고 백작이 자신의 힘을 키워 니와 카이수를 모두 몰아낼 목적으로 처녀의 피를 모으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늑대인간에게 대답을 요구하며 자백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늑대인간이 슈나이더의 의심을 확인하자마자 발로 머리를 짓눌러 잔혹하게 죽였다. 요코는 떠나고 무사히로 돌아간 것에 대해 슈나이더에게 따졌다. 그녀는 또한 그가 전에 언급했던 두 소녀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말하게 하거나 잠 못 이루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약간 겁먹은 슈나이더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지켜보던 백작은 슈나이더가 완전히 부활하지 못하고 아직 소년의 몸속에 봉인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슈나이더가 4명의 제자와 함께 4개의 왕국의 반기를 들었고 환생할 때마다 강해졌다고 말했다. 절정기에 이르면 슈나이더는 넘을 수 없는 적이 되겠지만 현재 상태라면 백작은 그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다. 백작과 그의 군대가 내려왔고 노사이가 깨어난 것을 눈치챈 슈나이더는 즉시 다시 갇혔다. 중요한 정보를 더 알게 된 백작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노사이와 요코를 즉시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성으로 끌려온 백작은 요코를 비롯한 세 처녀를 손쉽게 붙잡은 것에 대해 흡족해했다. 요코 외에 아리와 카이도 함께 붙잡혀 그곳으로 끌려왔다. 카이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백작을 증오했다. 하지만 그녀와 아리는 일부러 붙잡힌 척하여 그 앞에 끌려왔다. 이미 속박에서 풀려났던 것이다. 부하의 무능에 분노한 백작은 다시 한번 피를 빨아들였다. 두 소녀의 마력이 깃든 피를 마시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두 소녀는 재빨리 부적과 검수를 결합하여 그를 공격했다. 그들의 합동 공격을 온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생 능력은 너무 강력했다. 카이는 그를 상대하기 위해 십자가와 마늘을 꺼냈다. 그는 두려워하는 척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방심을 유도하여 그녀를 사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카이의 손에서 피를 뽑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니와 카이수 둘 다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리는 끼어들어 슈나이더가 그를 막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백작은 그녀의 희망을 비웃으며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위층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그는 소녀들에게 슈나이더의 봉인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나스는 마침내 대사제가 노사이의 인격을 슈나이더의 환생한 몸에 심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노사이의 성격이 더 강했고 지난 15년간 슈나이더를 완전히 지배해왔습니다. 이는 노사이의 손쉬운 통제에서 분명히 드러났고 슈나이더는 노사이가 잠들었을 때만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백작은 소녀들을 조롱하며 일단 슈나이더를 처리하면 그들의 위협은 사라지고 자신이 가장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에서 아래 장면을 목격한 노사이는 자신의 힘을 풀었습니다. 한편 가하라는 거대한 창을 던져 적들을 물리치며 병사들을 이끌고 괴물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슈나이더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슈나이더는 백작이 자신의 소녀들에게 한 짓을 보고 노사이로부터의 통제권을 빼앗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노사이는 여전히 너무 강했습니다. 백작은 슈나이더가 여전히 갇혀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아리의 피를 뽑기 위해 다가갔지만 요코가 그의 얼굴을 발로 차자 그는 격분했다. 그는 분노에 차서 그녀를 공격하려고 돌아섰다. 하지만 이것은 슈나이더에게는 마지막 한계였다. 요코가 공격받자 격분한 슈나이더는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나 백작과 맞섰다. 그는 요코에게 손을 댄 것에 대해 백작이 값을 치를 것이라고 선언하며 번개와 얼음 마법을 결합한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마법 공격 후에도 백작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했다. 자신이 슈나이더보다 훨씬 강하다고 믿은 백작은 돌진하며 눈에서 광선을 발사했다. 세 소녀는 비미 표적을 명중한 듯 보이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슈나이더의 팔만 남았다. 카이를 지키려는 아리는 싸우려고 일어섰지만 백작은 그녀의 희망은 이미 사라졌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가 웃자 슈나이더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는 빔에 맞은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백작의 부하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실수를 깨달은 백작은 방향을 돌려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그의 부하가 엉뚱하게 맞았다.
요코 앞에서 보호자처럼 서 있던 슈나이더는 백작의 공격을 흡수하여 되돌려 보냈다. 공격을 피했다고 생각한 백작은 갑자기 해가 떴다는 것을 깨달았다. 햇빛이 그를 비추자 그는 재로 타버렸다.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태양에 취약했다. 슈나이더가 백작을 처리했다고 믿었던 나스는 재에서 박쥐가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슈나이더는 박쥐가 안식처에 도달하면 이틀 안에 백작이 부활할 것을 알고 재빨리 박쥐를 잡았다. 그는 주문을 외우기 위해 박쥐 날개의 일부를 떼어냈다. 이 주문은 박쥐에게 심어질 것이다. 백작이 다시 박쥐를 지배하려고 하면 주문이 발동하여 백작을 죽이고 나병 환자로 만들어 영원히 부활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백작은 분노와 절망 속에 비명을 질렀고 슈나이더는 비웃기만 했다. 백작의 남은 부하들은 도망쳤다. 슈나이더는 아리에게 카이를 데려와 사원에서 치료받게 하라고 도왔습니다. 그런 다음 요코가 다쳤는지 확인했습니다. 두 소녀는 다른 소녀에 대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슈나이더는 요코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고 아리는 아직 미정이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한편 가하라는 마지막 괴물을 제외한 모든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카이수는 슈나이더가 그들의 부하들을 거해 모두 조종하는 데 성공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철왕의 남은 일원인 아비가일은 네의 아버지인 슈나이더 때문에 네가 그들을 배신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네가 감히 자신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한다면 그는 슈나이더가 네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마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마법을 자신에게 사용하라고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네에게 마법을 걸고 잘못 행동하면 두꺼비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중에 카이수는 아비가일이 과잉 반응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비가일은 네가 100년 동안 슈나이더와 함께 살았고 다른 누구보다 그에게 더 가까웠기 때문에 최근 행동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수는 슈나이더가 적과 부하 모두에게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다나 니의 세 부하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슈나이더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아비가일은 슈나이더의 군대와 카이수가 나머지 두 개의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 나뉘어야 하며 네가 슈나이더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둠을 되살리려면 슈나이더의 심장이 필요했습니다. 네가 살고 싶다면 슈나이더를 죽여야 했습니다. 슈나이더가 네를 구하려면 자신을 희생해야 했다. 어떤 결과가 되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했다. 아리가 카이를 치료받게 하러 가면서 슈나이더와 요코는 아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마차에 오르면서 아리는 슈나이더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자 요코는 슈나이더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놀지 말라고 그리고 일단 누군가를 선택하면 충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가다는 니를 만났다. 가다는 그에게 배신한 이유를 따졌고 그는 슈나이더와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강력한 검수를 펼쳤다. 가라는 니의 검이 천둥신검이라는 최강의 전설의 검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검 또한 전설의 검이었지만 그녀의 검만큼 강력하지 않았다. 가라는 그 후 자신의 검을 입에 물고 수많은 쿠나이를 던졌다. 그리고 거대한 표창을 던져 니를 뛰어오르게 한 후 그의 용이 니를 공격하여 치명타를 날릴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그가 공격한 것은 악마였고 니는 그의 뒤에 나타나 반격했다. 그들의 공격 후 다리는 둘로 갈라졌고 모두 가라가 공격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다시 나타났다. 그는 그림자 분신술을 사용했고 진짜 가라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그는 다리로 돌아와 천둥신검에는 무용지물인 갑옷을 벗어 무게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그는 슈나이더와 싸울 때 사용했던 장거리 기술을 양손으로 펼쳤다. 수많은 검이 니에게 날아왔지만 그녀는 진짜 검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짜 공격을 알아채고 막았지만 공격이 너무 강력해서 그녀의 검은 두 동강 났다. 니는 검 없이 무방비 상태였기에 모두가 가라가 이겼다고 생각했다. 가라는 그녀가 슈나이더에게 중요한 인물이었기에 니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했다. 안에 있던 관리들은 가라의 힘에 놀라워하며 그가 갑자기 자신들 편에 붙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니는 가라가 왕족의 말을 듣고 평등한 사회라는 그들의 이상을 버린 것에 분노했다. 하지만 가라는 카이수가 제시한 이상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있어 행복하다면 무엇이든 따랐다. 니는 부러진 검에 번개 마법을 깃들여 돌진하며 싸움을 계속했다. 니를 과소평가한 가라는 덤벼들었지만 자신의 검이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라는 공격을 받았고 니는 번개가 깃든 검이 진정한 천둥신의 검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물리적인 검도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가라가 마무리되려는 순간 마법 공격이 날아와 가라와 니를 날려버렸다. 공주는 반대편에 있는 마법사를 알아봤다. 다름 아닌 슈나이더였다. 다리가 완전히 무너져 적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막았습니다. 슈나이더는 그 마법이 자신이 새로 만든 것이며 아직 제어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라는 슈나이더가 자신을 해칠 뻔한 것에 대해 저주하며 실험을 하고 싶으면 동료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니는 슈나이더가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 곁에 있었고 그녀는 그를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환생을 하고서도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가슴 아픈 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슈나이더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슈나이더는 이미 그녀 뒤에 나타나 변태적인 행위라고 할 만한 것으로 그녀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가라는 부상으로 개의 사료를 먹으며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슈나이더의 고백을 들은 니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비가일이 걸어놓은 봉인 때문에 슈나이더를 밀어내고 자신의 탈 것을 불러 날아갔다. 공주는 왕국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니는 오랫동안 깊은 유대감을 쌓아온 슈나이더와의 이별에 가슴 아파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할 의향이 있었고 심지어 그가 저주받지 않았다면 평등한 사회라는 자신의 이상을 버릴 의향도 있었다. 그날 저녁 가라는 슈나이더에게 네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경고했다. 슈나이더가 그녀를 과소평가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대화를 듣던 요코는 슈나이더와 니의 관계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대사제는 비가 온다는 것을 보고 적들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방어 시설을 수리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요코는 직접 식량을 나눠주며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식당에 갔습니다. 요코가 음식을 나눠주자 모두들 기운을 냈지만 슈나이더는 겨우 조금만 받았습니다. 그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서둘러 먹고 더 달라고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코는 여전히 아주 조금만 주었고 그는 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투었는데 요코의 화는 슈나이더가 다른 여자들과 끊임없이 농담을 건넨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슈나이더는 별일 아니라고 잘생긴 남자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결국 슈나이더는 논쟁에서 이길 수 없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요코는 어둠의 마법사를 완전히 제어하고 있었기에 모두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날 밤 공주와 대제사장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인 신탁자를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은 루체의 몸속에 있던 슈나이더의 봉인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루체의 몸속에서 2번이나 깨어났고 가장 최근에는 요코의 키스 없이 마법사의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슈나이더는 자신의 의지의 힘으로 봉인을 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악한 슈나이더라면 여신을 설득하여 봉인을 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슈나이더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고 여신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여 봉인을 풀었습니다. 갑자기 노파는 슈나이더가 마음을 잃고 죽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가하라는 요코가 걱정하는 것을 눈치채고 슈나이더가 니나오를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힘이 같았고 싸운다면 먼저 기력이 다하는 쪽이 질 것입니다. 옛날 슈나이더였다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지금의 슈나이더는 너무나도 자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 덕분에 슈나이더는 이전보다 더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코는 슈나이더에게 가서 공주가 환영해서 보았다며 그의 죽음을 경고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슈나이더는 예언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자신처럼 잘생긴 사람이 질 수도 죽을 수도 없다고 확신하며 모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고위 관리들은 그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공주는 그가 여러 번 왕국을 지켜냈기에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위해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슈나이더는 크게 웃으며 자신의 목표는 여전히 세계 정복이며 자신을 위해 군대를 재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언자와 대사제는 최근 니 안에서 증폭되는 증오의 마법을 발견했고 그녀가 이 폭풍을 이용해 그들을 눈멀게 한 것 같았습니다. 슈나이더는 공주에게 자정의 남자방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가 남아준다면 자신을 내줄 의향이 있었다. 하지만 요코가 끼어들어 나르스를 슈나이더에게 던졌다. 갑자기 마법이 걸리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가 말을 마치자 궁전은 파괴적인 마법에 무너졌다. 가하라는 그런 마법을 걸 수 있는 건 슈나이더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슈나이더도 영향을 받았으므로 니만이 다른 가능한 범인이었다. 다른 여자와 있는 슈나이더를 본 니는 더욱 화가 나고 그를 죽일 결심을 굳혔다.
슈나이더는 깜짝 놀라 더 큰 방어막을 만들 시간이 없었다. 두 소녀가 싸우지 말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는 슈나이더에게 다가왔고 그가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요코에게서 500엔을 빌린 슈나이더는 전투에 나섰다. 가하라는 니의 검이 복구된 것을 알아채고 슈나이더가 큰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슈나이더는 비행 마법을 사용하여 니와 맞섰지만 니는 그의 마력을 흡수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그를 떨어뜨렸다. 니의 영리한 전략은 슈나이더의 가장 큰 강점인 마법을 봉쇄하여 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탈 것에서 공격했고 슈나이더는 불의 벽으로 방어하려 했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흡수되었고 그는 니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슈나이더를 도울 수 없다는데 좌절한 가하라는 불의 검에서 나온 악마가 슈나이더를 돕기 위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슈나이더를 자신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그를 보호할 것을 맹세했다. 그러고는 검을 잡고 니에게 맞섰지만 그의 목표는 그녀의 탈 것이었고 그녀의 비행을 막으려 했다. 슈나이더 아래의 땅이 무너졌고 니는 그를 따라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내려갔다. 그녀는 그가 불꽃검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그녀의 검 속 천둥 짐승이 불의 악마보다 강했기에 큰 문제는 아니었다. 두 검에서 두 줄기 빛이 뿜어져 나와 모두가 균형 잡힌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검술 대결에서 검사가 마법사에게 불리한 것은 명백했다. 두 검 모두 엄청난 위력을 지녔기에 한 방에 승부가 날 가능성도 있었다. 가하라는 둘 다 모든 힘을 이 한 번의 공격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았다. 잠시 서로를 노려보다 네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며 슈나이더를 불리하게 만들었다. 마검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자신을 희생하여 천둥검의 영혼을 번개구체 속으로 끌어들여 둘 다 끝장냈다. 검이 사라지자 니는 더 이상 슈나이더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그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곧장 찔렀습니다. 모두들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슈나이더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에너지 구체가 사라졌으므로 이제 다시 마법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 역시 슈나이더의 제자였으므로 그녀의 마법 또한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슈나이더와 동시에 주문을 외우며 날아올랐고 둘 다 똑같은 위력의 번개 마법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가하라는 순간이라도 주저하거나 먼저 기력이 떨어지는 자가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 후 고급 화염 마법을 사용하여 주변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가하라는 그들이 서로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막으려 했지만 둘 다 주문을 완료하고 서로에게 돌진했습니다. 비행 중반, 소나는 니와의 과거 기억에 휩싸였고 공격으로 인해 상처 입은 건 그 자신이었다. 가하라는 슈나이더가 감정에 휘둘려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고 불꽃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니 또한 슈나이더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감정에 휘둘리는 것에 분노했다. 그가 많이 변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공주는 슈나이더가 죽었다고 걱정했지만 요코는 그가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슈나이더에게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가르쳤었다. 그때 잔해 속에서 슈나이더는 전보다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약하지 않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큰 소리쳤다. 하지만 실제로 슈나이더는 상당히 많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니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슈나이더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서서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속지 않았습니다. 슈나이더가 만나는 모든 여자에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러고 나서 번개 정령들을 소환했습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집중력을 잃으면 주인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슈나이더는 어쩔 수 없이 불 정령들을 소환하여 맞섰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쫓았고 슈나이더는 그녀의 이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와 카이수가 왜 그토록 그것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지만 슈나이더는 그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전쟁과 갈등은 인류에게 내재된 것이며 그녀가 바라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인간과 요정의 전쟁 중에 그녀처럼 요정과 인간의 혼혈은 어느 쪽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확산되었고 그녀는 황폐한 곳에 버려져 아무도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자신과 같은 존재들이 속할 곳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슈나이더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들의 첫 만남과 그 후 함께 보낸 행복한 100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그 100년이 자신에게 천국과 같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손에 걸린 저주 때문에 슈나이더를 밀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상황을 즐겼지만 카이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니를 잃으면 둘만 남아서 슈나이더와 맞서야 한다. 니는 여전히 슈나이더가 자신을 조종하려 한다고 믿었고 또다시 싸움이 벌어졌다. 가하라는 불의 정령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고 그것은 슈나이더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니는 자신이 슈나이더에게 입양된 딸, 그의 변덕에 불과하다고 믿으며 계속 공격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슈나이더는 구원자이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슈나이더를 날려버렸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고 저주는 그녀를 계속 잠식해 들어갔다. 그녀의 정기 정령들이 제어 불능 상태가 되어 요코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슈나이더는 걱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자 악령들이 그녀와 슈나이더를 노렸지만 그녀는 장벽으로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제어하고 있는 척하며 슈나이더를 속여 요코를 되찾고 위협으로 이용했습니다. 슈나이더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고 둘 다 아직 숙달하지 못한 최고의 마법을 시전했습니다. 이는 주변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궁극의 파괴 마법이었습니다. 니는 슈나이더에게 들키지 않도록 저주를 감추었고 마법이 펼쳐지자 가하라는 그녀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서로를 파괴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요코는 가하라에게 어떻게든 하라고 말했지만 개입한다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일단 시전된 마법은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공격 중에 슈나이더는 루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루시는 그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고통을 목격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저주를 깨닫고 아비가일의 소행임을 알았다. 리시는 두꺼비의 몸으로 살 수 없게 된 니이가 그의 손에 죽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항복하려는 순간 아비가일에게 분노한 슈나이더는 마법을 그녀에게서 돌렸다. 빛의 광채가 하늘로 치솟았다. 그 후 그는 니 앞에 나타나 그녀에게 자유를 주려 했다. 직접적인 일격으로 그는 그녀를 꿰뚫고 그녀의 눈앞에서 심장을 꺼냈다. 이 행동으로 저주는 성공적으로 풀렸다. 모두 슈나이더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예언자는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인정했다. 요코는 압도되어 기절했고 니는 슈나이더의 죽음을 애도할 수밖에 없었다. 아비가일은 위협이 제거되었기에 이 결과에 기뻐했다. 카이수와 함께 그는 이웃 왕국들을 보호하는 두 개의 장벽을 해체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카이수는 자신의 힘으로 왕국 전체를 얼려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반면 아비가일은 자신의 언데드 군대를 풀어 남은 왕국을 휩쓸었다. 요코는 슈나이더의 시체에 다가가 입술에 키스를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라스가 도착하여 슈나이더에게 그의 전 용기사 직위에 합당한 후계자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전적 라이벌이었던 슈나이더가 가장 적합한 후보로 여겨졌다. 갑자기 슈나이더의 몸이 빛나기 시작하며 그는 루체로 돌아왔다. 한편 카이수와 아비가일은 암흑신을 부활시키는 작업을 거해 마무리해 가고 있었다. 이를 감지한 왕은 암흑신이 부활한다면 인류는 수세기 전 이전 세계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멸망으로 인해 괴물들이 나타났고 인류는 단결하여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다. 그는 공주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봉인에 대해 알려주기로 결심했다. 회복한 가다는 임박한 대전쟁을 알고 있었다. 그는 뼈와 언데들은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나쁜 존재가 나타난다면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그는 니가 슈나이더의 죽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속죄를 위한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우선순위는 복수를 위한 싸움이었다. 어둠의 신을 부활시킬 능력에 자신감을 가진 아비가일은 그들의 몸의 대부분을 이미 확보했다고 자랑했다. 생각을 조종하는 뇌만 없을 뿐이었다. 가다는 니에게 이전 전투에서 사용했던 파괴적인 마법을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한 가지 마법은 번개검이 필요했고 다른 하나는 보름달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니는 적 사령관, 뱀파이어 백작의 힘을 가진 불멸의 존재, 어떤 검보다 단단한 갑옷, 그리고 마법에 대한 극도의 저항력을 가진 존재를 발견했다. 한편 아비가일은 뇌 없이도 어둠의 신의 부활을 시작했다. 나스는 암흑신이 눈을 뜨는 순간 루시가 슈나이더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슈나이더도 깨어났다. 밤하늘을 바라보던 대사제는 두 개의 봉인이 깨지고 슈나이더에게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니는 계획을 세웠다. 지휘관을 제거하고 가하라와 그의 닌자 군대에게 언데드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었다. 지휘관이 쓰러지면 대사제가 자신의 언데드 처치 기술로 나머지를 처리할 것이다. 요코가 도착했고 그들은 함께 슈나이더의 심장이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다.
암흑신의 부활과 함께 주변의 악의 기운이 슈나이더를 점차 되살렸다. 가하라와 니인은 지휘관에게 아무런 피해도 줄 수 없었고 날려버려졌다. 사령관은 암흑신의 부활로 인해 어둠으로부터 태어난 자들, 그 자신과 아비가일을 포함하여 그들의 힘이 증폭되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한 명이 강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사람은 심장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심장이 뛰지 않았다. 요코는 앞으로 뛰어나가 슈나이더의 뺨을 때려 그를 깨웠다. 그녀는 그가 일어나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위협하며 그는 두려움에 깨어났다. 대사제는 슈나이더가 15년 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가하라와 니인은 슈나이더의 귀환을 인지했지만 사령관은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둠의 마법사 도시가 소환 마법으로 만들어낸 존재였다. 아비가일이 제공한 악마의 갑옷과 100명의 최강 전사 시체로 만들어진 사령관은 사실상 무적이었다. 그의 자랑에도 굴하지 않고 가하라와 니인은 최강의 기술을 합쳐 사령관을 공격했다. 하지만 그들의 합동 공격은 그 언데드 전사에게 상처 하나 남기지 못했다. 도시는 자만에 차서 니이와 가하라를 조롱하며 사령관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좀비 전사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슈나이더가 갑자기 나타나 튼튼한 악마의 갑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때려 죽였다. 만족하지 못한 슈나이더는 폭발 마법을 사용하여 사령관과 성가신 흑마법사를 날려버렸다. 가하라는 스승과 가까운 친구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고 니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가 안겼다. 좀비 군단을 물리친 슈나이더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모두 슈나이더가 부활했다고 생각했지만 대사제와 라스는 악신의 각성으로 어둠의 힘이 활성화되어 그가 그토록 압도적인 능력을 얻게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슈나이더는 산타클로스로 변장하여 요코의 방에 몰래 들어가 빌린 500엔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어 있었고 더 많은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슈나이더는 더 이상 돈이 없다며 몸으로 갚겠다고 하자 요코는 못 박힌 곤봉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부하들이 슈나이더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다른 전사들에게 왕국으로 가서 혼란을 일으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에 파견된 자는 아비가일의 3대 악마 무기 중 파괴의 무기인 악마 곤봉을 소유한 외눈박이 악마였습니다. 외눈박이 악마를 통제하는 임무를 맡은 자는 술 취한 난쟁이였고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도시를 파괴하고 왕국의 백성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난쟁이가 소녀를 해치려는 순간 슈나이더가 나타나 난쟁이를 두들겨 팼다. 모욕감을 느낀 난쟁이 마법사는 외눈악마에게 슈나이더를 공격하라고 명령했지만 슈나이더의 번개 포격 마법에 금세 쓰러졌다. 하지만 슈나이더가 외눈악마에게 입힌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었다. 그뿐만 아니라 훨씬 더 흉측한 모습으로 변신했다. 외눈악마는 악마의 곤봉으로 땅을 내리쳐 돌기둥을 솟아오르게 하여 슈나이더를 묻어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런 얄팍한 수작은 자칭 미남이자 멋쟁이인 슈나이더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는 거뜬히 돌무더기에서 빠져나와 화염 마법으로 다시 악마를 불태웠다. 하지만 돌연변이 악마는 몸에 주입된 악신의 세포 덕분에 상처를 치유하고 더욱 강력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다. 엄청난 위험을 깨달은 가하라는 친구를 돕기 위해 뛰어들려 했지만 슈나이더는 그의 도움을 거절했다. 외눈 악마는 완전히 충전된 악마 곤봉으로 땅을 내리쳐 순식간에 도시 일부를 파괴했다. 슈나이더 역시 그 파괴적인 공격을 피했다. 그는 외눈 악마의 몸이 악신에 이식된 조직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챘고 슈나이더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니이와 가하라에게 전투에 참여해 시간을 벌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모두 공포스러운 공격을 퍼부어 악마를 밀어붙였고 슈나이더는 마무리로 금단의 마법으로 불꽃을 만들어 악마를 태웠다. 그것은 장벽을 만들었고 슈나이더는 그 안에 난쟁이를 차서 영원히 사라지게 했다. 그 주문은 너무 위험해서 기록될 수 없었고 슈나이더는 모든 공을 차지했다. 가하라는 그 긴 주문을 외우는 시간을 자신들이 벌어주지도 않았는데 슈나이더 혼자 승리했다는 사실에 그를 때리고 싶어 했다. 그때 슈나이더는 일어서서 요코에게 방금 사용한 마법에 대한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가하라는 전부 이해할 수 없었고 요코는 슈나이더에게 그런 위험한 주문을 다시는 쓰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2번 연속으로 패배한 아비게일은 더욱 분노하며 복수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좀비, 강력한 마법과 거의 불사의 몸을 가진 자를 소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현재 아무 모험가도 알지 못하는 지하,
미궁의 가장 깊은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좀비들의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왕국은 이제 슈나이더가 사람들을 집 없이 만들고 있어서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왕은 곧 폭동이 일어날 것을 걱정했으며 국고도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백성들의 고통을 막기 위해 바다표범의 위치를 옮기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왕국의 서쪽에서 거대한 폭풍이 갑자기 나타나 왕국에 닥칠 불행을 예고했습니다. 대사제는 2개의 악마의 무기를 잃어버렸고 그 힘이 악마의 무기라 불릴 만큼 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가하라도 기분이 좋아졌고 네가 더 이상 마법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검에 너무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요코 때문에 슈나이더가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폭풍은 땅을 휩쓸고 지나가며 어디든 죽음을 퍼뜨렸습니다. 폭풍의 눈 속에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밝은 빨간 눈을 가진 죽음의 신이었습니다. 슈나이더는 누워있었고 요코는 그의 귀를 청소해주고 있었습니다. 요코가 무사히를 놓치자 그는 잠시 요코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봉인을 풀기도 전에 가하라가 뛰어들어와 중대한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슈나이더는 창밖을 내다보며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폭풍과 그들의 문 앞에 이미 도착한 사신을 보았습니다. 대사제는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악마들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불멸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마법과 신비로운 비밀로 그들은 인간보다 훨씬 우월했습니다. 그는 인간 사회가 어떻게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밖에 있는 사신이 그 불멸의 악마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크였습니다. 50년 전 4개의 인장을 지키던 4왕가 모두 보라 왕가에서 시작되었다. 그 왕국은 한때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땅을 자랑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보라 왕국은 풀조차 자랄 수 없는 늪으로 변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불사의 주문 덕분에 리치가 된 4사람이 있었다. 이 4명은 각각의 던전을 가졌으며 한때 강력한 사제와 마법사들이었다. 정확히 50년 전 그 던전에서 어떤 바보가 폭발 주문을 시험하러 갔다. 그 주문의 충격파는 너무 강력해서 리치를 풀어주었고 하룻밤 만에 보라 왕국 전체를 검게 만들어버렸다. 그 바보의 이름은 말할 필요 없다. 요코는 누군지 알고 있어요. 슈나이더, 가하라, 그리고 저는 리크와 싸우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가하라는 리크의 힘이 더 강한데 어떻게 아비가일이 리크를 설득해서 싸움을 걸게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슈나이더는 이전에 리크의 던전을 파괴했었고 아비가일이 그걸 미끼로 사용해서 리크에게 복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슈나이더가 마법으로 도시 주변에 불의 장벽을 만들어 검은 연기의 진격을 막았지만 리크는 전혀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불길을 걸어갔습니다. 슈나이더는 미쳐서 그를 자극했고 리크는 과거의 사소한 원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사신은 주문을 외워 수백 마리의 악령을 소환했습니다. 슈나이더는 계속 그를 자극했고 그로 인해 그는 공격을 풀어악의 기운을 뿜어냈으며 그것은 닿는 모든 것을 타락시켰다. 슈나이더가 파괴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슈나이더에게 그 공격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요코는 악마 무기 창고에서 무언가를 감지했고 니는 양측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가하라는 슈나이더가 이전의 수법을 다시 쓰기를 바랐지만 그는 여전히 요코를 두려워하여 감히 사용하지 못했다. 그 후 그는 리크를 향해 포격을 가했지만 리크는 슈나이더의 마법 공격을 무효하는 방패를 만들 수 있었다. 그가 한때 사제였기에 그런 주문은 그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방패를 사용하면 마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겠지만 그는 다른 방법, 사탄의 반지를 가지고 있었다. 3개의 유물 중 마지막 유물은 그의 최후의 수단이었다. 그는 주문을 외우며 슈나이더를 다른 차원으로 보내기 위해 그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만들었다. 슈나이더는 자신들도 빨려 들어갈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사제와 라스는 그 블랙홀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마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대사제는 자신의 마법력이 소진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악마의 곤봉의 2번째 효과가 마법 에너지를 흡수하여 반지로 이동시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요코와 라스는 즉시 창고를 확인하러 달려갔고 니는 슈나이더가 빨려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주저없이 그를 구하러 뛰어들었다. 블랙홀의 엄청난 흡입력과 닉의 조롱하는 말에 슈나이더는 니를 구하기 위해 손을 놓았다. 가하라가 도착하여 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검을 떨어뜨리고 슈나이더를 따라 블랙홀로 들어갔다. 동시에 요코는 예상치 못하게 악마의 갑옷과 마구가 보관된 금고에서 아비가일을 만났다.
동료들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후 가하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니크를 막겠다는 결의를 굳혔다. 아비가일은 요코에게 3개의 유물이 합쳐져 블랙홀을 만들었고 슈나이더는 분명히 죽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천왕 중 한 명과 마주했음에도 요코는 굴하지 않고 아비가일에게 당당히 맞섰다. 그녀의 자신감은 아비가일을 위압하는 듯했고 요코는 슈나이더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았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슈나이더와 니이가 살아있다고 믿는 가하라는 성검의 힘으로 니크와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강의 기술인 마검을 사용하여 엄청난 속도로 죽음의 신을 향해 돌진하며 베려고 했다. 하지만 그 기술은 불멸의 존재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닉은 가하라 뒤로 순간이동하여 주문을 외우고 그를 바위 속으로 날려버렸다. 가하라는 갑옷 덕분에 살아남았지만 또 한 번 맞으면 치명적일 거라는 걸 알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던 가하라는 승산이 희박하지만 성검의 비밀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전설적인 검객들의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성검은 악마와 악을 물리칠 진정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 힘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생명력이 고갈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 대가를 알면서도 가하라는 동료들을 끝없는 감옥에서 구하기 위해 이 파괴적인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힘을 모으던 가하라는 다시 한번 공격을 받았다. 몸은 한계에 달했지만 그는 여전히 일어설 수 있었다. 놀라운 손재주로 그는 성검을 조종하며 악마에게 불꽃 같은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가하라는 여전히 밀렸다. 악마의 곤봉이 그의 힘의 절반을 흡수하여 그의 공격은 닉을 죽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게다가 금달의 기술 사용 후 심각하게 다친 그의 몸은 저승사자의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다. 흔들림 없는 결의를 다진 가하라는 악마의 검의 힘으로 다시 공격을 퍼부었다. 이번 공격의 위력은 닉의 불멸성을 극복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비겁한 저승사자는 사탄의 반지를 이용해 재생했고 그것이 감옥을 열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감옥 안에서 니의 번개 짐승이 나타나 저승사자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물었다. 뒤를 바싹 따라붙은 것은 불꽃의 검과 슈나이더, 그리고 리크의 감히 자신의 소중한 친구 가하라를 다치게 한 행위에 분노한 니이였다. 불꽃의 검을 움켜쥔 슈나이더는 돌진하여 리크를 제로 만들었다. 리크는 악신을 넘어서는 힘을 알아내지 못한 것을 한탄했다. 전투가 끝나자 슈나이더는 가하라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마지막 잠자리에 들도록 배웅하려 했다. 슈나이더의 무관심에 견딜 수 없었던 가하라는 죽음에서 돌아와 그를 꾸짖었다. 검이 가하라의 생명력을 빨아들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슈나이더는 기도 한마디 없이 위로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가하라에게 니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가하라는 어리둥절했다. 검이 그의 생명력을 빼앗는 대신 오히려 힘을 불어넣은 것처럼 보였다. 니는 니크가 전에 언급했던 악신보다 더 큰 힘을 숙고했다. 동시에 사탄 반지는 갑자기 날아갔다. 그것은 자동으로 다른 두 유물과 재결합하기 위해 돌아왔다. 요코는 그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알았다. 니크가 패배했다는 것을 안 아비가일은 3개의 유물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 곧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는 다음 공격을 계획하기 위해 창고를 나서야 했지만 왕국의 병사들이 그를 막았다. 하지만 촉수 갑옷의 힘으로 아비가일은 그의 앞길을 막는 모든 자들을 쉽게 죽였다. 요코는 그를 막으려고 문을 닫았지만 그는 문을 부수고 도망쳤다. 날아오르는 반지에서 이상한 기색을 느낀 니이가 돌아왔다. 그곳에서 그녀는 옛 동료가 난동을 부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니이가 저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온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의지였고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녀는 변한 것 같았다. 니이는 사랑이 그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슈나이더를 증오했지만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 행동이 그녀의 모든 증오를 씻어내고 이제 그녀는 그를 향한 사랑만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슈나이더에게 한 일에 대한 복수심 외에도 닉이 언급한 힘에 대해 그에게 묻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고 그녀는 그로부터 자백을 얻기 위해 주저없이 힘을 사용했습니다. 에비게일은 그의 촉수 갑옷 덕분에 니이를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마법으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물체일 뿐만 아니라 니의 모든 번개 마법을 무효화하는 피뢰침이기도 했습니다. 니이는 갑옷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번개 마법을 시전해야 했습니다. 주문의 피해는 엄청나게 강력하여 에비게일과 니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던 대사제는 거기에 있던 자신의 딸을 걱정했습니다. 번개를 맞고도 에비게일은 무사했고 니의 뒤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니인은 이를 예상한 듯했다. 그녀는 번개 마법뿐 아니라 바람 마법에도 능숙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돌풍을 일으켜 그를 날려버렸다. 그는 악마의 힘을 받았다고 자신했지만 그녀의 마법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보자는 심정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세를 낮추지 않고 그녀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힘을 더욱 증폭시켜 그에게 또 다른 일격을 가하기로 했다. 긴장된 상황을 이용하여 총사령관은 왕에게 슈나이더와 그의 사천왕을 제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슈나이더와 사천왕이 언제든지 비밀리에 반란을 일으킬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근처에서 국수를 먹던 슈나이더는 꽤가 많은 총사령관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국수 국물을 그의 머리에 쏟았다. 그리고는 자신이 여전히 이 왕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임을 상기시키며 너무 건방지지 말라고 일렀다. 왕은 수많은 위기에서 왕국을 구해낸 슈나이더와 고라에게 감사를 표하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건 그렇고 슈나이더는 공주에게 물어볼 것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마지막 인의 비밀을 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왕은 딸이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대사제가 그를 막았다. 아비가일은 니의 회오리 바람을 직격으로 맞아 중상을 입었다. 그녀는 아비가일이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악마가 활성화되면 세상을 끝까지 파괴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그 악마를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우위를 점한 니는 천둥짐승을 소환해 그것을 천둥신의 검으로 변형시켜 이 성가신 악마 숭배자를 한 번에 처리하려 했다. 그 후 공주는 왕족이 고대부터 지켜온 봉인에 관한 모든 비밀을 슈나이더에게 밝혔다.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내 왕족 가문은 파괴의 신을 봉인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옛세계는 그들에게 그 임무를 맡겼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왕족 가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주는 마지막 봉인이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몸속에 숨겨져 있다고 밝혔다. 공주는 슈나이더에게 악으로부터 사람들과 세상을 보호해달라고 간청했다. 그가 유일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슈나이더는 의무감이 아닌 공주님의 용기에 대한 존경심으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공주님은 그를 위해 요코를 구하기 위해 닌자 요새까지 갔으니까요. 반면 전설의 천둥신의 검에 맞서기 위해 아비가일은 세 개의 마법 무기를 결합하여 초강력 악마 형태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로봇이 된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힘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니는 아비가일이 사용하는 힘이 이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니는 아비가일을 밖으로 끌어내 천둥신의 검의 힘을 완전히 발휘하기 쉽도록 합니다. 표적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니는 즉시 돌격하여 공격합니다. 하지만 악마 갑옷의 힘이 그녀의 모든 공격을 무효화합니다. 상황을 이용하여 아비가일은 마침내 니에게 자신의 진짜 속셈을 드러낸다. 악신을 부활시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단지 구실일 뿐이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파괴의 신을 도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무로 만들려는 것이다. 슈나이더가 갑자기 골렘과 함께 나타나 골렘을 조종하여 아비가일의 얼굴을 직접 공격한다. 역설적이게도 무적의 갑옷 뒤에 드러난 얼굴이 유일한 약점이다. 슈나이더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아비가일은 니를 인질로 잡는 비겁한 수를 쓴다. 놀랍게도 슈나이더처럼 강한 자존심을 가진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아비가일에게 자비를 구걸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비가일에게 큰 만족을 준다. 에이비게일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순간 슈나이더는 곧바로 골렘을 조종하여 자신의 아바타를 공격하고 사랑하는 딸을 구출합니다. 인질이라는 짐에서 벗어난 슈나이더는 고도의 집중 상태에 돌입하여 에이비게일과의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근접전에서 골렘의 위력을 우려한 에이비게일은 재빨리 마법으로 번개를 소환하여 골렘을 일격에 파괴하고 장비면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에이비게일은 거만하게 슈나이더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과 그의 동료들을 살려주겠다고 말하지만 슈나이더는 거절하고 에이비게일은 주저없이 로봇으로 그를 짓누릅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슈나이더는 다시 일어서서 순수한 근력으로 에이비게일의 거대한 몸을 들어 올립니다. 강력한 상대와 마주함으로써 슈나이더의 폭력적인 본능이 각성합니다. 그는 고대의 금단의 주문을 외워 에이비게일을 그림자 경계에 가두고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조금씩 삼켜버립니다. 공주 몸속의 봉인이 갑자기 풀리면서 잠깐 동안 악신이 해방되고 에이비게일은 더욱 강력한 어둠의 힘을 얻어 주문에서 벗어납니다.
슈나이더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놀라 왼쪽 다리를 잃고 다른 팔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대사제는 공주 몸속의 봉인이 깨질 조짐을 보이는 것을 깨닫습니다. 슈나이더를 제압한 아비가일은 그를 무자비하게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력한 적을 제거한 그는 슈나이더를 벽에 내던지고 걸레처럼 짓밟습니다. 아비가일은 마지막 봉인을 파괴하기 위해 공주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대사제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봉인을 자신이 감지할 수 없는 곳에 숨길 것이라는 점만 추론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몸속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슈나이더는 공주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떠올리고 몸을 일으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법, 나와 성을 날려버렸던 그 파괴적인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지만 불행하게도 슈나이더의 가장 강력한 마법이 아비가일의 악마 갑옷에 전혀 효과가 없다. 그가 위에서 모두에게 설교하려는 순간 리도 그를 노리는 파괴적인 마법을 사용한다. 두 최강 마법이 결합하여 이전 흑화 마법의 1.5배에 달하는 열에너지를 생성하며 악마 갑옷을 날려버릴 만한 위력을 완전히 갖추었다. 폭발은 영향권 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귀족들과 닌자들은 전투가 끝났다고 잘못 판단한다. 하지만 먼지 구름 속에서 아비가일의 잔혹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모든 이의 희망을 꺾는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몸에 수많은 반마법 부적을 걸어 간발의 차로 죽음을 피했다. 심하게 얻어맞고 겨우 일어서려고 애쓰는 슈나이더를 보며 가하라와 니인은 그를 돕기로 결정한다. 요코는 슈나이더가 아비가일 같은 자에게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에 개입하지 않고 그들이 전투에 합류하도록 내버려둔다. 아비가일은 앞서 골렘을 파괴했던 것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슈나이더를 노립니다. 니인은 끼어들려 하지만 가하라는 슈나이더를 방해할까봐 그녀를 막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아비가일을 이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슈나이더는 다시 일어서서 부러진 왼팔을 버리고 싸움을 계속합니다. 멀리서 아리와 카이가 돌아와 그를 지원하기 위해 싸움에 합류합니다. 요코는 슈나이더를 격려하며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고 첫 경험까지 허락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슈나이더의 힘은 갑자기 솟구칩니다. 그는 최후의 마법을 풀어 자신을 미사일로 변신시켜 아비가일의 공격에 충돌합니다. 그는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꿰뚫어 공격하지만 그를 물리친 후 그의 몸 또한 무너진다. 온 왕국의 빛이 돌아온다. 하지만 슈나이더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무모한 결정 때문에 죽음 직전에 놓인다. 모두가 슈나이더를 애도하는 가운데 요코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린다. 그러자 슈나이더가 다시 눈을 뜬다. 그는 죽지 않았지만 요코의 말대로 그녀의 상자를 열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한다. 요코는 화가 나서 그의 머리를 발로 찬다. 가하라는 마침내 요코만이 슈나이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짧았다. 아비가일이 다시 깨어나 자신의 촉수 갑옷을 이용해 요코를 납치한다. 로봇은 잃었지만 이제 불완전한 슈나이더와 싸우기에 충분하다. 가하라와 니인은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들의 상태는 슈나이더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하라는 닉과의 싸움으로 오른팔 인대가 파열되었고 내부 부상을 입었고 니인은 이전의 파괴 마법을 사용한 후 마력이 고갈되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요코를 인질로 삼는다. 그는 슈나이더가 무모하게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알고 그를 쏜다. 자신 때문에 모두가 죽을까봐 두려워진 요코는 슈나이더에게 자신을 무시하고 반격하라고 애원한다.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가 파괴하도록 내버려둘 순 없어요. 아비가일은 요코가 합리적이라는 걸 알지만 예전에 슈나이더였다면 이미 공격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찬 슈나이더는 달라요. 대사제도 세상의 운명과 딸의 생명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쉬운 선택이지만 슈나이더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는 생각에 잠겨있기에 아비가일은 바로 다시 그를 쏘아요. 귀족들은 한 소녀의 목숨보다 세상의 운명이 더 중요하다고 거들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여 슈나이더는 세상보다 요코를 선택하겠다고 대담하게 선언하며 모두를 놀라게 해요. 아비가일은 슈나이더가 너무 약해졌다며 더 이상 전설적인 마법사가 아니라고 비웃어요. 마무리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아리의 부적에서 나온 거미가 공격을 막고 슈나이더를 돕습니다. 그녀는 니와 가하라를 풀어주고 카이는 요코를 구하러 움직입니다. 계획이 계속해서 좌절되자 에이비게일은 격분하지만
자신의 촉수 갑옷에 파괴신의 세포가 있기에 여전히 웃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악신의 힘을 빌려 슈나이더 일행을 포위할 언데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검을 다룰 수 있는 자들은 전투에 뛰어들고 아리는 슈나이더를 보호하기 위해 남습니다. 함께 싸워 많은 언데드를 물리치지만 악신의 세포를 통해 계속해서 재생됩니다. 슈나이더 일행을 돕기 위해 왕국의 병사들과 가하라의 닌자 부대가 전투에 합류합니다. 수적으로 압도하는 전략은 에이비게일이 언데드들을 거대한 슈퍼 언데드로 합치기로 결정하면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쉬운 먹잇감을 발견한 니인은 재빨리 번개 마법으로 적을 공격한다. 하지만 미리 마력을 소진한 탓에 피해는 미미하다. 에비게일은 탄막을 퍼부어 적의 주력을 거의 전멸시킨다. 동시에 슈나이더의 핵심 멤버들은 한계에 다다른다. 가하라는 팔을 잃었고 니인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아리는 거미들을 이용해 슈나이더를 보호한다. 몽롱한 꿈속에서 슈나이더는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를 구하라고 제안하는 누시를 본다. 하지만 슈나이더는 세상과 여자는 언제나 내 손안에 있었고 저 녀석 에비게일에게 바보 취급당하지 않겠다며 거절한다. 슈나이더는 다시 눈을 뜨고 모두에게 희망을 준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비가일의 목숨을 빼앗기로 결심하지만 아비가일은 그의 부러진 몸과 고갈된 마법으로 그가 애쓰는 모습을 즐긴다. 모두가 슈나이더에게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라고 충고하지만 그를 가장 잘 이해하는 요코만이 그에게 적을 물리치도록 격려한다. 갑자기 불의 정령들이 모여들어 슈나이더를 위한 일시적인 몸을 만들어낸다. 이 말 그대로 뜨거운 몸으로 슈나이더는 아비가일을 위협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슈나이더 또한 악신의 힘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다. 카이수는 악신의 외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무언가와 공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비가일은 이제 슈나이더가 니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던 이유, 즉 악신의 힘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임을 이해한다. 결국 그는 악신과 가장 가까웠던 암흑군의 전 사령관이었기 때문이다. 말이 너무 많으니 슈나이더가 그를 때립니다. 말을 가로채자 화가 난 아비가일은 거대한 언데드에게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제 슈나이더는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마법을 걸고 아비가일은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의 악마가 그를 방해하며 슈나이더를 돕습니다. 그는 파괴적인 마법을 풀어 아비가일이 추가 부담을 덜기 위해 더 많은 언데드를 거인과 합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슈나이더는 동시에 두 번째 마법을 걸어 자신을 미사일로 변신시켜 거인을 관통합니다. 그런 다음 아비가일의 촉수를 불태우고 계속해서 그를 때립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아직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어.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간직해온 반지를 이용해 슈나이더를 다시 블랙홀로 빨아들이려고 했지. 하지만 그가 반지를 꺼내자 슈나이더는 불의 검을 던져 그를 바위에 고정시켰고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어. 그 후 슈나이더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지며 요코에게 마지막 말을 속삭이고 눈을 감았어. 모두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손은 몰래 요코의 엉덩이를 더듬었고 요코는 그의 손을 쳐냈어. 그들의 기쁨은 잠시였어. 아비가일이 어떻게든 다시 나타났거든. 아마도 영화 내내 보았던 환영 마법 중 하나일 거야. 요코는 슈나이더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고 아비가일이 서 있는 자리가 무너지려는 것을 깨달았어. 그녀는 달려가 바위를 아비가일에게 떨어뜨렸어. 요코는 사라졌고 아비가일은 천장에 꽂혀 죽었어. 악신의 세포를 지닌 몸이 제어력을 잃고 주변을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가하라는 니와 슈나이더를 보호하려 달려가지만 그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슈나이더의 영혼이 분리되어 요코를 찾습니다. 그들은 사라지고 군대에는 카이수와 그의 부대만 남습니다. 얼마 후 외딴 사무라이 마을에서 그들은 침입자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누사이를 데리고 도움을 청하러 온 요코였습니다. 영화의 일부는 여기서 끝납니다.